안녕하세요. 판심이 구독자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너무 바빴고 제가 유튜브 촬영이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수원 분사무소를 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수원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7층 쓰고 있는데요. 정말 예쁜 구름 속의 산책 같은 그런 분사무소입니다. 최근에 수원 분사무소에서 저희가 SBS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들의 제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변호인이 되어서 그 사건을 다루면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카찰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카찰제의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 모두 어떻게 변호를 맡겨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서초경찰서, 마포경찰서, 강남경찰서 다 익숙하시죠? 서울 전역에는 이렇게 경찰서가 많은데요. 이 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과를 무슨 과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성 청소년과, 줄여서 여청과 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청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성범죄 수사기법 강의도 하고 왔는데요. 카찰제가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카찰제라고 하면 예전에 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아시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몰래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법무법인에도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카찰제로 경찰에 신고를 당해서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다가 다음날 바로 우리 법인에 찾아왔는데요. 이 A씨는 지하철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중에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에 의해서 카찰제를 찍히는 모습을 발견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찰제로 신고를 당해서 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됐는데요. 카찰제 신고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 즉시 지하철 영무원이 달려옵니다. 저 영무원과 경찰이 출동해서 이 A씨의 핸드폰, 아이폰이었는데요. 이 아이폰을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카찰제 등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 빠질 수 없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카찰제로 신고당했으면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그 지하철 영무원과 경찰관이 있는 즉시 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24시간 영업하고 있는 저희 판심으로 전화를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신고를 당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는 빠르게 변호사한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경찰이 출동한 이유라면 나는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서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위법한 수사에서 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죄도 탈탈 털리고요. 위법 수사 절차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위법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여죄까지 위법하게 털리는 일이 없는 것이 경찰 조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위법 수사인지 여부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위법 수사인지 여부가요.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일선 경찰관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판사이기 때문에 죄가 있냐 없냐 유무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 수사 절차에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이 되었냐 여부까지 형식적 절차까지 보기 때문에 현재 경찰관님들을 상대로 이제 성범죄 수사기법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질질 끌면서 재판까지 1, 2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법원에서 위수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요. 수사 절차, 재판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일도 못하고 생계에 집중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기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범죄 피의자로 몰려있는 현행범 당시에 위법 수사인지 여부를 모른 채 여죄가 탈탈 털리는 것보다는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초창기에 이 위법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딱 이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찰제에서 압수수색 영장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법인을 찾아왔던 A씨가 문제되는 범죄도 카찰제,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인데요. 몰카 범죄라고도 하죠. 몰카 범죄로 신고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으로 발부됩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은 현장뿐만 아니라요. 피의자의 집 내부에 있는 하드디스크,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경찰이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발부할까요?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모두 동일한 양식도 아닙니다. 판사는 모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 기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장 중에서도 일부는 발부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도 영장을 받으면요. 일단 기록부터 보고 영장에 꼼꼼히 기재된
기재할 사항도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기각했을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이 적법한 발부인지 적법한 기각인지를 알아야 이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인지를 보잖아요. 경찰이 만약에 집에 찾아왔다 그러면 영장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는 볼 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장을 발부를 해봤잖아요. 경찰에게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이 영장에서 봅니다. 어디가 일부 기각인지 어디가 발부된 부분인지 특정을 한 다음에 경찰이 우리 집에 있는 휴대폰이나 PC, 태블릿 중에서 영장에 없는 내용을 출력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법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휴대폰 자체는 저장 매체라는 게 있잖아요.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복사해 간다. 이때 저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주셔야 되냐면요. 그 부분은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이 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나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왜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위법한 압수수색을 막아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불법하게 저장된 파일을 가져갔다든지 영장의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당해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뭐 사진이 3만 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자 나체 사진 또는 불법하게 둘만의 은밀한 사생활을 찍은 사진이 있다, 동영상이 있다, 이게 털리기 시작하면 이것까지 구속 영장의 청구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법한 압수수색인지 여부를 미리 저지해서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위법하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돼서 수사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돼버려서 이게 기소까지 돼버리면 법원 단계에서 위법한 증거라고 해서 이 증거 자체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무죄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수사 절차에 참여하고 기소되고 재판 절차에 가는 이 단계를 수사 단계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나면 디지털 포렌식 절차로 들어갑니다. 적법하게 진행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범죄 피의 사실과 전혀 무관한 저장 매체나 파일 영상 등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돼요. 선택의 여지 없이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때도 좋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종이를 줘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습니까? 라는 종이를 주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설사 압수수색을 당할 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추후에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요. 변호사가 선별점차에 참여하겠다라고 참여 의사를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카찰제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까지 왔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요, 이미징을 먼저 해요. 이미징이 끝나면 다 복원이 됐을 때 하나하나 파일을 보면서 본건 혐의와 관련이 있는 증거만 선별하는 작업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선별 작업에는 변호사와 피의자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연하게 습득된 여죄의 증거 사진들이 우수수 나오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이때 이제 변호사는 말하게 돼요. 이 사건은 별건인데 우리가 애초에 제시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 부분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해달라. 이 부분을 만약에 수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별도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서 수사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선별 과정에서도 여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이나 또는 남녀 간의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게 애초에 범죄와 전혀 무관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잠깐 중단을 하고 다시 별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여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일치하는지까지 영장을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가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볼 줄 알고 진행되는 수사 과정과 이 압수수색 영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이걸 볼 줄 아는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찰제로 신고당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별건 추가건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선별 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 이것은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런 압수수색 영장 과정에서부터 적법하게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위법하게 재판 절차까지 가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환심만 기억하세요. 환심은 서울법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대학로병 출신, 서울대 경영대 최우등 졸업 변호사님들이 당신을 위한 팀을 이루어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